목적격 관계사의 생략편을 하는데 얘는 따로 설명할 거 없으니까 문장 바로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신에 뭐 한 가지 주의를 좀 환기시켜 드리고 싶냐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거 말고 그다음에 소유격 관계사가 생략되는 것도 그렇고 앞에 명사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뒤에 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냐면 주어 동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흔한 경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목적격 관계사는 뭐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명사 뒤에 어떤 모양이 나타납니다 라고 그랬냐면 이 목적격 관계사가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목적 뒤에 있는 문장에서 뭘 빼온 거예요? 목적어를 빼온 거니까 뒤에 나오는 놈은 주어 동사는 온전히 보존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뒤로는 목적격 관계사 뒤로는 뭐가 남게 되냐면 주어 동사가 온전히 남습니다. 자, 이 동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주어 동사까지는 무조건 나타나는데 이 뒤에 다시 뭐가 있을 수도 있냐면 목적어가 있을 수 있어요. 목적어가 두 개인데 하나가 앞으로 나갔을 수도 있고 완전한 문장 뒤에 전치사까지 쓰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어 동사의 모양이 나타나면 얘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뭐라고 배웠냐면 얘 어떤 이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그 다음 이 명사를 주어가 동사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더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거든요. 그럼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되면 뒤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군요. 근데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이 되었을 때도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사가 소유격이래. 관계 부사가 생략이 되었을 때도 이런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즉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모양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자리를 뭐로 처리해 버려도 되냐면 어떤 이라는 말로 처리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쟤를 명사를 주어 동사 하는데 라는 식으로 곧바로 읽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다 보면 일단 덜컥하고 잘 걸려요. 왜냐하면 명사가 있는데 주어 동사가 다시 나타나면 다시 명사거든요. 이러면 소위 의미가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모양상으로는 구별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앞에 챕터 3에 나오는 설명하다가 경험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 학생들이 명사 뒤에 ed가 나오는 과거 분사를 해석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가 이해입니다. 명사 뒤에 관계사가 생략된 놈이 저게 딱 하나만으로 주어지면 쉬운데 제가 문장 속에 가운데 들어앉아서 생략이 되거나 뭔가 꾸미는 말과 함께 엮여 있거나 이러면 해석을 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 주의해서 오늘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here is the book 라고 하면 여기에 책이 있어요 라고 있는 얘가 이제 소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그러면 문장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6월이 아니고 6월이죠. 교재도 그러나? 그러네요. 교재도 잘못됐습니다. 6월입니다. 6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 look for이라는 찾다라는 동사만 있고 무엇을 찾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죠. 얘가 앞으로 나가서 관계대명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으로 바꿔서 여기 책이 있다. 어떤? 네가 찾고 있는 이라고 이렇게 옮겨지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The Last Good Movie에서 명사가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타나는군요. 이러면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던 그 마지막 그 좋은 영화는 was documentary였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document라는 말이 기록이거든요. 그 다음에 ARY 붙여서 뭔가를 모아놓은 것 이런 의미를 만들어서 documentary라고 하면 기록물이라는 말이 되고 그래서 보통 documentary film이라고 이렇게 붙여서도 많이 쓰죠. 그러면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자, 간디가 사람인데요. 간디가 사람인데 many people들이 respect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뒤에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Next, the vase always cherish라고 하면 cherish는 소중히 여기다, 아끼다 라는 얘기니까
이 주어 동사가 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겠죠. 자, 공이 만약에 이제 내신 문제나 이런 데 나온다면 목적격 관계사가 쓰인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싶으면 저 베이스를 뒤쪽 문장에 옮겨서, 기억나시죠? 제가 다시 완전한 문장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man을 여기서는 이제 옮길 때는 the man이 좋죠. 앞에 한번 나왔던 말이니까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라는 말로 뒷문장을 채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그러면 이 자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사용이 옳은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해볼까요? make decision이라고 하잖아요. 결정하다. 자, 이게 영어는 워낙에 이런 명사 표현을 좋아합니다 라는 설명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얘 붙여서 같이 외워야 돼요. 여기다 take 같은 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본 동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a decision이라는 말이 앞으로 가서 꾸밈을 받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그 다음에 결정,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이라는 말이 주어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are based가 동사가 된 거죠. be based on 이라고 하면 무엇을 토대로 하다, 바탕으로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전치사 뒤에 너무 문법적으로 막 따져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절이 나올 건데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what이라는 건 우리 이제 앞에서 배운 거잖아요. 뭐뭐 하는 것이 될 건데 they feel 이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will be 라는 동사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관용적 삽입절.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기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자기들이 느끼기에라는 이런 말이 되는군요. 얘 없애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what will be the best solution. 그래서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것, 이런 말이 된 거죠. 자, 자기들이 느끼기엔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갖고 이제 what자리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런 거 문제를 만들면 뭐 문법 문제를 아주 잘 만들 수 있겠군요. 오케이, 다음 2번 문장 가시죠. 요 정도 문장만 돼도 해석할 때 이거 해석하기 쉽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라는 말 구문에 it takes라고 써서 시간이 얼마 걸리다라는 이런 말 쓰거든요. it takes라는 말 쓰고 그 다음에 뭐 쓰냐면 이 자리에다가 시간을 쓰죠. 그 다음에 to do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이거 하는데 이 시간이 걸리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buy a book이라고 하면 좀 내용이 좀 이상하니까 bought book이라고 해봅시다. 책을 샀다라는 이런 말을 쓴 걸, 책을 샀다라는 말을 산 책이라는 말로 만들 때 book을 앞으로 옮기면 the book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거 문장을 잘못 들었어요. I bought book이라고 쓰면 내가 책을 샀다라는 얘기인데 얘를 꾸미는 말로 앞으로 보내면 a book이 되고 뒤에 I bought가 남겠죠. 이렇게 쓰면 뭐가 되냐면 내가 구입한 책,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문장이 이런 건데, 그럼 it takes 시간이라는 말에서요, 그건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인데 요거하고 그대로 비교해서 보세요. 뭐 뒤에 목적어를 앞으로 빼고 주어 동사를 남기면 내가 구입한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앞으로 이렇게 보내면 이런 모양이 남는 거네요. 됐죠?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석되지 않고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되겠군요.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아시겠죠? 걸리는 시간인데 a planet이, 행성이 make one orbit이라고 하면
orbit이라는 말이 궤도잖아요. 오비탈 배우죠, 오비탈 그죠? 그래서 궤도니까 한 궤도를 만든다, 한 궤도를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가 되죠? 공전하는 거겠죠. 행성이 궤도를 안 바퀴 도는 게 공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공전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됐군요. 주어가 앞에 나오는 the time이 됐고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time을 꾸몄어요. 걸리는 시간.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아시죠 이제? 자, 행성이 한 번 공전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라고 되고 is related이 그래서 동사가 된 거군요. 자, 얘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그 태양의 proximity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는 뭐 근접이나 접근 정도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태양과의 거리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겠죠. 태양과의 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행성이 한 번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태양의 거리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문장이네요. 다음 3번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 비하면 오늘은 할 것들이 조금 쉽습니다. 무리 없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도 안 어렵죠. 최고의 장비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의 장비라는 말이 주어이고 명사인데 뒤에 다시 영맨이 can have 가질 수 있는 이라고 해서 얘가 얘를 꾸며줬죠. 자, 일단 동사가 하나 나올 때까지 가야겠죠. 근데 can have는 얘가 데리고 있는 동사니까 이건 지나가야 되는 거고 쭉 가다 보면 어디에 동사가 나타나요? is의 동사가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장비는 conscience, common sense 그리고 good health입니다 라는 구조에 뭐가 끼어든 거죠. 자, 그럼 영맨이 가질 수 있는 건데 뭘 위해서 가질 수 있냐면 the battle of life, 인생이라는 전투군요. 인생이라는 싸움을 위해서 젊은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비는 conscience라는 단어는 양심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ommon sense는 상식이죠. 공통으로 다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건강이네요. 젊은이가 인생이라는 전투를 위해서 갖추어야 될,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비는 양심과 상식과 건강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모두를 다 갖췄는데요. 결정적으로 젊은이가 아니군요. 근데 문제가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슬프다. 그다음에 4번 해볼까요? deaf가 귀가 먼 거죠. NESS 붙였으니까 명사 됐다 그죠. 그래서 귀가 멀어서 이런 겁니다. 귀가 안 들려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걸 항상 우리가 해석할 때 그의 귀몸 때문에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 버릇을 고치셔야 그 해석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울 때 딱 정해져 있는 단어를 자꾸 1대1로 대응하게끔 이렇게 훈련이 돼갖고 뭐 그의 귀몸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장 못 읽습니다. 그냥 귀가 멀어서 안 들려서 이렇게 하면 되죠. 안 들려서 그 예술가는 주로 의지했죠. reliant란 말이 어디에 기대고 의지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어디에 의지했냐면 제스처에 의존을 한 거죠. 누구의? 사람인데 이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다시 나왔군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those를 들어다가 만약에요. those를 들어다가 여기 with 뒤로 보내보시면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통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잘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 다음에 해석은 안 하셔도 대명사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소유격 이런 걸 그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소유격은 진짜로 소유격은 아예 해석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앞에 나오는 주어하고 다르면 해야 되지만 그럴 경우를 거의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격은 특히나 익숙하지 않아서 대명사를 없애지 못하시더라도 소유격은 무조건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가볼까요?
No matter what 이라는 말은요, no matter what 이라고 쓰는 건 이제 소위 복합관계 대명사 이렇게 부르는 건데, no matter 이라고 저렇게 시작되는 애들은 ever 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 뜻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뭐뭐든지라고 하셔도 좋고 뭐뭐라도라고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이 말은요, 이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말은 의문사를 붙이셔도 좋고, 그다음에 의문사를 붙이셔도 좋고, 또는 뭘 붙이면 되냐면 동사에다가 이 말을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쇼핑하는 게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쇼핑하든지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제가 얘는 해석할 때 의문사에 붙이셔도 좋고 동사에 붙이셔도 좋은데, 대체로 우리말의 특성을 비교해 본다면 뚜렷하게 이 말을 전달하려면 동사에 붙이는 게 좀 더 낫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 we are shopping for 이라고 하면 이거 관계대명사 what하고 같거든요.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the thing 위치를 합쳐서 what으로 한 단어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what we are shopping for 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쇼핑한다 for 무엇을 이라는 이 무엇이 나가서 뭐가 된 거냐면 what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쇼핑하든지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을 쇼핑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쇼핑하든지 it's not primarily a brand we are choosing but a culture or rather the people associated with the culture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not 있고요. not A, 그 다음에 뭐가 와 있냐면 but B가 와 있네요. 자, 우리가 뭘 사든 우리가 사는 게 도대체 뭐건 간에 그건요 not 아니랍니다. 뭐가 아니냐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브랜드가 아니래요. 이 브랜드라는 명사 다음에 지금 뭐가 붙었죠? 주어 동사가 붙었다, 그죠? 그래서 we are choosing 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브랜드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든 간에 우리는 그 브랜드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but 뭘 구입하는 거죠? a culture, 문화를 구입하는 겁니다. 문화나 그 다음에 또는 오히려라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다소 the people, 사람을 구매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associated with the culture, 그 문화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사람을 구입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됐죠. 뭐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앞뒤가 없어서 그 딱 하고 뒤에 나오는 말 딱 맞아 떨어지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나 대략의 내용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물건 구매는 그 브랜드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와 관련된 문화나 또는 그 문화와 관련된 사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된 거죠. No matter what 이런 것도 잘 챙겨봐 두시고요.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Stop being lazy. Being lazy는 지각하는 거잖아요. 지각하는 걸 중단하려면 코마로 부정사가 저렇게 앞에 시작이 되고 코마 찍으면 목적을 나타낸 말이 되죠. 독립을 내서 부사가 되죠. 자, 지각을 그만두기 위해서 all이라는 말이 주어가 됐네요. all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명사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모든 명사 이렇게도 쓰지만 이거 말고 all이 자체로 뭐가 되기도 하냐면 명사가 되어서 모든 것,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라는 이런 명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all이 주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사람이 나오네요. 주어하고 그 다음에 has to do라는 동사가 다시 이어지고 있으니까 one has to do라는 이 말이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된 거죠. 즉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
have to do라는 말이 뭐예요? 해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해야 하는 모든 것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되는 모든 것, 그 다음에 is가 동사가 오고요. 자, 지각을 이제 좀 그만 좀 하려면, 그만 좀 지각을 하려면,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하는 모든 건 이 change 바꾸는 거죠. 뭘 바꾸냐면 motivation, 동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동기를 바꾸냐면 결심하는 것으로 동기를 바꿉니다. 됐죠? 그 다음에 decide를 동사라고 보시면 대시 목적어절을 이끄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결심하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올 거거든요. 근데 뭐부터 나왔냐면 부사구부터 나왔으니까 얘는 지나서 이 자리가 주어가 될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being on time, 시간에 맞추는 것, 정각에 나타나는 것, 얘가 지금 동명사가 주어가 된 거죠. 시간을 지키는 것이 is going to, 뭐가 된다라고 결심하는 거냐면 have,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priority니까 제1의 순위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prior이라고 하면 우선순위라는 명사예요. 그럼 prior이라는 말이 뭐보다 위의라는 형용사인 거 알고 있죠? 이 prior 뒤에다가 뭐 붙은 거냐면 명사를 나타내는 ity가 붙은 거예요. 자, over 뭐에 비해서 뭐에 대해서 다른 어떤 고려 조건에 대해서도 저 첫 번째 순위를 제1의 순위를 가진다라고 모든 상황에서요. 가진다라고 결심하는 것으로 이 동기를 바꾸어 버려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지각하지 않고 잘 다닌다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설명할게. 자, 저 all이라는 놈이 주어로 떴는데 all이라는 놈이 주어로 뜨고 실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냐면 잘 안 보이는 색깔로 써야겠습니다. all 대시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주 나타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대시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나타나냐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뭘 꾸며주고 있는 거냐면 all을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all이 주어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동사를 쓴 거죠. 그때 all이라는 놈이 명사를 갖다 붙이면 세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all candies 이렇게 쓰면 캔디를 셀 거니까 복수가 될 건데 얘는 지금 셀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이 all은 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하는 모든 건 이라고 이 자리에 is라는 단수 동사가 그래서 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게. change 같은 경우가 해석을 못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원래는 뭐뭐 하는 건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쓸 때 자, 보게 되면 믿게 된다. 보는 게 믿는 겁니다. 라고 할 때 보호자리 당연히 뭐 쓰죠? to believe 쓰잖아요. 이렇게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틀린 문장이거든요. 근데 얘는 없어도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얘는 없어도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저는 쓰는 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놈이 된 거예요. 완벽하게 굳어져 버린 놈인데 이 뒤에 그래서 이 자리에 to 뒤에 부정사니까 동사 원형이 오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자리에 이렇게 to가 있는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였는데 to가 생략되고 이 모양이 남는 겁니다. 됐죠? 뭐뭐 하는 것이라는 저런 말이 됐어요. 그래서 have to do 또는 뭐 네가 할 필요가 있는 것 이런 말들이 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요 모양을 해서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지각을 안 하려면 이라고 했어요. 지각을 안 하려면 그러면 사람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동사가 change 바꾸는 겁니다. 동기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의 동기를 바꾸는데 뭘로 동기를 바꾸냐면 결심하는 거죠. 뭘 결심하냐면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부사구부터 떴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당연히 that이니까 주어는 나와야 되니까 얘가 지금 주어이겠죠. be on time이라는 말이 시간을 지키다라는 얘기거든요. 시간을 지키는 것이 뭐 하게 될 거다? 제1의 순위를 가지게 될 거다. 다른 어떤 고려 조건에 대해서도 라는 문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문독해 하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하나씩 챙겨가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나중에 우리 진도가 다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뒤쪽에 또 중요하게 익히셔야 될 구문들이 열 몇 개 정리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기하는 내용들을 잘 기억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복습하라는 얘기는 모든 문장을 다시 읽어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금 이 내용 몰라서 필기해 두셨을 거 아니에요? 저걸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죠. 자, 다음 7번 볼까요? 해석이 쉽지 않겠네요. 앞에 too easy to justify를 너무 쉬워서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 얘가 더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얘는 그냥 너무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쉽다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 뭘로 붙은 거예요? 부정사로 붙은 거니까 정당화하기 너무 쉽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정당하기 너무 쉽다. 그래서 all이라는 말은 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완전 쉽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완전 쉽습니다. 너무 쉽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To yourself, 당신 자신에게 말이죠. 자, 무엇을 정당화하냐면, 자, 그러네. 이건 뭐 너무 쉽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가 오히려 말이 된다, 그죠? 얘는 너무 쉽게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말이 안 돼 버리네요. 스스로에게 정당화시켜 버릴 수 있죠. 자기 자신에게 정당화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왜 실험이? 자, 왜 실험은? 이라고 주어가 나왔는데 which라는 말이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게 됐군요. 어떤 실험이냐면 fit은 어울리는 거죠. 어울리다, 적합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어울리냐면 당신의 기대와 일치하는, 당신의 예상과 어울리는 실험은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얘가 주어라고 보면요. 자, 이거 너무 정당화시키기가 쉬워요. 너무 정당화시키기가 쉽습니다. 왜? 실험이. 자, 당신의 예상과 맞지 않는 실험. 이렇게 실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라고 했는데 그 실험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면 그 실험이 should be ignored, 무시되어야 하는지라고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된 거죠. 왜 네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무시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y 똑같은 구조를 갖춥니다. 그러면 여기 원은 뭐겠어요? 여기 원은 여기 있는 실험이겠죠. 그리고 왜 실험은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영어는 워낙에 리듬 맞추고 운율 맞추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험인데 어떤 실험이냐면 provides the results, 결과를 가져다 주는 실험이죠. 자, 결과라는 명사 뒤에 뭐 붙었죠? 주어 동사 붙었네요. 그러면 이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실험이냐면 당신이 바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실험이라고 하면 얘가 주어이면 그 다음에 동사는 is가 된 거죠. 이건 왜 올바른 실험인지를 정당화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라는 얘기죠. 내용은 뭔지 아시겠죠? 내가 생각한 거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It's all too easy, 너무 쉽습니다. To justify, 정당하기에 to yourself, 당신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정당화시켜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왜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어울리지 않는, 너의 기대와 맞지 않는 실험을 무시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리고 왜 실험이, 이번에는 어떤 실험이냐면 그 결과를, 당신이 바라던 결과를 가져다 주는 실험이 올바른 실험인지를 정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라는 얘기죠. ignore이라는 말은요, 무시하는 건데 얘가 어떻게 무시하는 거냐면 보고도 못 본 척, 그 다음에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게 ignore이에요.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 하는 거, 이게 ignore이고, 보통 이제 우리는 무시하다라고 하면 깔보다라는 말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깔보다라고 쓰면 disregard 같은 단어를 주로 쓰거든요. 그 다음 여기는 하나 알아두셨으면 하는 단어의 용법이 hope for입니다. 희망하다, 바라다라는 이 단어는 요 for이 없으면 명사를 바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바라다라는 말에 hope는 뒤에 that을 쓰는 건 너무 좋지만, hope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쓰는 건 맞지만 hope 명사를 바로 쓰지는 못해요. hope for이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hope는 하나 더 한다면 hope 쓰고 목적어 쓰고
to도 쓰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오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쓸 수 없는 동사예요. 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고등학생한테는 조금 어렵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대학을 가거나 이러면 그때 보는 영어 시험에서는 이 호흡비 용법을 굉장히 자주 물어보거든요. 됐죠? 그 다음에 7번 문장, 6번 문장, 6번, 7번 다 아주 공부하기 좋은 문장들이네요. 다음 8번 가볼까요? 만약에 기준이 스탠더드라는 말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you set or 동사 두 개가 연속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조건 단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세우는 기준이 이렇게 되고 were 동사군요. not yours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즉 네가 세운 기준이 네 기준이 아니라면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정한 기준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정한 기준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it may be time to 라고 할 때 it is time to 라고 하면 띄워서 쓸게요. 비교하기 좋게. it is time 이라고 하고 to do 라고 나오면 얘가 뭐뭐 할 때다 라는 이런 얘기죠. 뭐뭐 할 때다. 이제는 이럴 때다 라는 얘기인데 쉽게 하면 it's time to go 라고 쓰면 갈 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is 대신에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maybe를 쓰고 있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maybe라는 말은 뭐예요? 얘는 may를 지금 넣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야 어쩌면 이럴 때이다라는 얘기가 된 거겠죠. 자, 만약에 당신이 정한 기준이 당신께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정의할 때이죠. 당신의 개인적인 예상을 정의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For yourself, 당신 자신을 위한, 당신 자신에 대한 어떤 개인적 기대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make self-fulfillment your goal 당신의 목표를 스스로 달성하도록 정할 때입니다 라는 이런 말이겠죠. fulfill 이라는 단어는요 얘는 잘 보시면 단어가 뭐하고 뭐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냐면 full하고 fill하고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끝까지 다 채우다 라는 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뭔가 일을 하는데 이행하는데 그냥 이행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하는 거 완수하다 완성하다 라는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해석할 때 이루어내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make self-fulfillment your goal이니까 self-fulfillment이면 스스로 완수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완수할 그런 때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정한 기준이 당신 기준이 아니라면 그러면 it may be time 뭐 할 때냐면 to define 1번 당신의 개인적인 예상치를 for yourself 스스로 정하고 and 그리고 2번 make 그 당신의 목표를 스스로 완수할 때입니다 라는 이런 내용의 문장입니다. 네, 9번 해보시죠. they mean이니까 그 they가 의미하는 것 이렇게 됐죠. 그들이 의미하는 것 뭘로 의미하는 거냐면 ing 쓰겠죠. focus on이란 말이 집중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process는 과정이죠. 자, 과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소위 what 절이 뭐가 된 거냐면 주어가 됐고요. is가 동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과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 과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is 대시군요. 다시 주어 동사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행동에 집중하는 거군요. 그 행동이라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다시 붙었으니까 자기들이 취할 행동이 되는 거네요. 근데 need to라는 말이 나오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세요. 해야 한다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할 필요가 있다거든요. 조용히 해야 돼라는 말을 조용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밥 먹어야 돼라는 말을 밥 먹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 그냥 그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해야 할 행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in order to라는 말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얘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면 achieve their desired result에 소유격은 무조건 없는 놈 취급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던 건데 그들의 갈망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게 취약입니다. 알고 있는 단어 가지고 딱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맥락에 맞게끔 말을 만들어내는 게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듯 굿나잇을 잘 자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좋은 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굿나잇을 잘 자라고 번역하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래 딱딱 1대1로 맞춰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편하게 해석해 가세요. 이게 모르죠. 좀 고리타분한 이상한 선생님은 그들이 해야 할 행동 이러면 틀렸다고 할지 모르지만 좀 전에 제 얘기 들어보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은 해야 된다라는 말의 완곡 어법 맞죠? 그죠? 그 완곡하게서 얘기하는 거니까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소유격 해석하지 마세요.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바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지만 얘는 이놈의 특징을 잘 이해해 보시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목표, 목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이 말을 싹 어떻게 한번 바꿔보냐면 하기 위하여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야 그 다음에 뭐죠? 그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앞에서부터 해석해가는 한 가지 테크닉이 되는 거겠죠. What they mean이면 이게 고등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줍니까? 근데 원래 저렇게 해야 돼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하는 게 단어만 어려워지고 언어 자체, 어학 자체의 실력이 풍부해지지 않는 거예요. 단어만 계속 어려워져서 감당 안 되는 내가 이해 못하는 지문이 나오면 읽을 수 없게 돼버리는 이런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they mean, 그 사람들이 의미하는 건요. 이 과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해야 할 행동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해야 될 행동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라는 결과를 이룰 수 있으니까, 얻을 수 있으니까. 다음 2번과 마지막 문장입니다. 10번 해볼까요? 조금 어렵죠. 이 정도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confuse A with B라는 이렇게 사용되는 표현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나마 또 A와 B를 헷갈리다는 말은 또 걷어낼 수도 있겠군요. 같이 한번 볼게요. And they probably, 어쩌면 아마도라고 해석하면 편합니다. 자, 그 사람들 어쩌면 내재화했겠죠. 자기의 것으로 만들다라는 얘기잖아요. 안에 결합시키는 거, internalize가 내재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내재화하다라고 만들면 이렇게만 해석하면 말이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하다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내재화하다가 공부면 some bits and pieces, 몇몇 조각들의 자료들의 일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일부 자료들을
아마도 내재화했겠죠. 자기의 것으로 했겠죠. 그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내재화했을 텐데 하지만 knowledge에 대한 illusion이라는 명사는요. illusion은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착시도 되고 착각도 되고요. 헛걸 볼 때는 환영, 환상이라는 이런 말로도 쓸 수 있어요. 실제하고 다른 걸 보는 걸 illus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식에 대한 지식에 대한 착시가 즉 뭐냐면 알고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자기가 이 자료를 내재화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내재화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제 아는 거야 라는 이 착각이, 우리 이거 기억나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to도 나오면 이끌다라고 하지 말고 이거 배웠잖아요. 그냥 하게 하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걔네들이 뭐하게 만들어요? 혼동하게 만드는 거네요. A하고 B를 혼동하게 만드는데 A가 뭐냐면 familiarity라는 말은 익숙함이죠. 익숙함과 그 다음에 B가 뭐예요? 실제 이해네요. 그죠? 그것들에 대한, 그에 대한 실제 이해를 혼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익숙함 뒤에 뭐 나왔어요?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자, 자기들이 얻은 익숙함이죠. 자기들이 얻게 된 익숙함, 뭘로부터 얻게 됐냐면 자주 노출이 돼서 반복적인 노출로 익숙해졌어요. 어디에 노출이 됐냐면 그 과목의 개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얻게 된 익숙함하고 뭐하고를 헷갈리는 거냐면 그에 대한 진짜 이해하고를 헷갈리고 있는 거죠. 내용 이해 가시죠? 그죠? 여기 이제 수능에 뭐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 드리는 유창성 착시에 관한 지문이 수능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공부할 때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고는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그에 대한 얘기가 최근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이 그 수능의 지문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지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여러 번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이렇지? 왜 점수가 여러 번 같지? 뭐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다 이제 답을 일러주는 거예요. 아마 네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걔네들은 아마도 일부 그 자료들을 내재화는 했겠죠. 내재화 시켰겠지만 일부분은 하지만 알고 있다라는 착각이, 그죠? 그래서 몇 번 쳐다봤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착각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혼동하게 하는데 익숙함과 어떤 익숙함이죠? 반복되는 노출입니다. 그 개념에 대한, 그 과목의 개념에 대한 반복적 노출로 인해서 생긴 익숙함이죠. 여러 번 봐서 알고 있다라는 것 같은 착각을 나는 거예요. 그 익숙함과 여기에 대한 진짜 이해에 대한 혼동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상관 목적격 관계에서의 생략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죠.